평택시는 2025년 을사년을 맞아 1월 21일 신년 언론인 간담회를 열어 새해 주요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100여 명의 언론인과 정장선 평택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참석했으며 지난해 주요 성과 발표, 2025년 주요 시책 설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장선 시장은 반도체, 수소, 미래차 분야를 중심으로 평택의 첨단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고 탄소 중립 사업과 도시 내 각종 공공 인프라 건축을 통해 도시는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당 등으로 평택이 문화도시로 나아가고 있고 GTX 노선 연장 결정 및 안중역 개통 등으로 교통 인프라도 확대돼 도시의 정주 여건도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 시장은 올해에도 평택의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시는 올해 민생경제 안정화, 첨단산업 기반 확보, 복지 교육 강화, 기후위기 국보, 수질 개선 사업, 문화 활성화, AI 시대 본격 준비 등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앞으로 평택시가 이제 반도체 저희들이 수도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AI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시민들께 보급하고 알리고 또 산업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AI 도시 선포식도 곧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직제도 개편하고 그리고 그 조례도 저희가 AI 관련 종합계획 수립하는 조례도 이제 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가 앞으로 시민들께 AI가 도대체 뭔지 이 대규모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학교하고 연계된 작업도 하고 우리 행정에도 대규모로 도입하는 등 AI의 가장 앞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시발점으로 해서 총력을 기울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급변하는 환경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기겠다는 의지도 강조했습니다. 실제 평택시는 경제 활성화로 위해 지역화폐 발행, 관내 소상공인, 청년 지역 노동자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올해는 평택시와 송탄시 그리고 평택군이 통합된 지 3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향후 발전과 지역 인프라 개선에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하실 정책이 있다면 올해가 이제 통합된 지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 역사적인 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통합이 됐지만 아직도 이 북서남으로 지금도 갈라져 있는 정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고덕 신도시를 만든 것도 우선 행정적으로 이 통합해야 되겠다. 중심 기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덕 신도시를 저희들이 그때 계획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알파 탄약고가 이제 올해 이전을 시작하면 고덕 신도시 3기 사업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서 앞으로 3, 4년 후면 고덕 신도시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저희들은 이제 고덕 신도시를 완성해서 통합균을 만들어서 이제 평택시가 세 개가 아니라 명실상부하게 하나로 가고 있다, 하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상징적으로 만드는 작업들을 저희가 빠르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이 평택시가 안보 중심이면서도 이 반도체나 이런 수소, 그다음 미래자동차 이런데 획기적으로 발전해가는 새로운 모델의 도시를 만드는데 올해 전환점으로 더 만들어서 박차를 가해서 그런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이 통합에 대한 그 선배들께서 그 추진하셔서 만든 그 뜻이 이렇게 잘 실현되고 있구나. 그래서 평택시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로 커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40년까지 100만, 107만 네. 평택시를 건설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인구만 100만이 넘어간다고 이게 그 특례시가 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걸맞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 경기가 세계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삼성 이외에 양질의 어떤 그 직업을 직장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기업들이 많이 평택에 유치를 해야 될 텐데 그 기업 유치에 대한 어떤 플랜이나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삼성이 그렇게 어렵게 된 상황은 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이제 올해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지금 이제 평택에 있는 그 삼성 평택 캠퍼스를 집중적으로 기능을 지금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글로벌 제조 인프라 그 본부도 평택으로 다 내려오고, 지금 평택 이 캠퍼스를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삼성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은 지금 어느 면에서는 지금 그동안 1등 기업으로 오랫동안 좀 안주해온 그때 기술에 대한 좀 약간 소홀함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고, 또 내부 좀 이렇게 이 조직 문화가 좀 경직됐다는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잘 고치고 해서 새롭게 전진한다면 오히려 삼성이한테는 약이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현상이 좀 오래 가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저 평택에 그 좋은 양질의 기업들이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첨단 소부장 그 산업단지도 추가로 저희가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 업체들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평택에, 또 그리고 또 수소 관련 기업체들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에 그 브레인시티 같은 데도 그 수소 연료전지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고, 평택은 지금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평택이 젊은 도시로 계속 젊은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 출산율도 높은 곳들이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이런 가치가 확신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있어서 그렇게 인구 늘고 청년 인구가 특히 늘어나고 있고 출산율도 높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 뭐 수소도로 자동차 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확충하고 있고, 저 평택항도 앞으로 기능이 계속 또 이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면은 저희가 그냥 이 107만으로 정한 게 아니라 정부하고 다 협의해서 저희가 제출한 계획들을 정부가 승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업체 유치는 저희들이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요새는 이제 인구가 늘려면은 그 저희가 이제 동탄이나 무슨 뭐 저런 분당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환경이나 교육, 교통 이런 인프라를 좀 대규모로 확충하려고 하는 것도 특히 젊은 계층이 평택에 살아도 괜찮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좀 확충하는 노력을 하면은 100만 인구 돌파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올해 착공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지역사회에서 보면은 평택시가 청사 기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부족해서 좀 착공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님이 좀 확정적으로 좀 답변을. 올해 착공할 겁니다. 착공도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올해 서부 출장소가 12월 달에 착공해서 이게 지금 입찰 이게 왜냐면 이 공사를 할 회사가 선정이 돼야 착공식을 할 수 있거든요. 그 회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조달해서 좀 늦어져 가지고 12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서부 출장소가. 그래서 올해 시청은 그 추운 12월 달에 하지 말고 10월 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봐라. 그래서 그것까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jan선 시장은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나라 정치, 경제적 상황 밝지 않다면서도 위기 때마다 보여줬던 우리 시민들의 저력과 단결된 힘이 발휘된다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어 다행히 평택에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잠재력이 있다면서 올해에도 우리 시는 시민 삶과 일상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 기울이며 희망으로 2025년을 채워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디어 평택 차영수입니다.